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수천 년 전, 고대 인도 문헌에는 비마나라는 신비한 비행 물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비행 경로, 추진 시스템, 심지어 공중전까지 묘사되어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대 세계의 흥미로운 발명품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 비마나 이야기. 고대 인도 문헌에는 비마나라고 불리는 아름답게 장식된 전차나 궁전 전체가 언급됩니다. 이 비마나는 이륙하여 순식간에 우주만큼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고 묘사되죠. 전통적으로 비마나는 인도 신화의 일부로 여겨지지만 일부 애호가들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기술적 지식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고대 인도의 종교 경전인 베다에 따르면 여러 개의 엔진을 가진 코끼리 비마나와 같이 동물이나 새의 이름을 딴 비마나들에 대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이 문헌들은 다양한 종류의 비마나를 언급하는데 지역 내 이동용, 먼 땅을 방문하기 위한 용도, 심지어 달이나 다른 행성으로 여행했다고 전해지는 것들도 있었죠. 일부 기록에서는 투명하나 엄청난 속도 같은 환상적인 능력을 부여하기도 했으며 그중 하나는 구형으로 수성과 연결된 바람에 의해 움직이며 빛나는 빛과 천둥 같은 소음을 냈다고 묘사됩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비마나를 조종하는 데는 현대 조종사의 훈련과 유사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기체의 구조와 항법 기술을 다루는 32가지의 비밀을 묘사했죠. 여기에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능력, 빠르게 비행하는 능력, 비행 안정성을 관리하는 기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추진을 위해 어두운 태양 광선을 사용했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아마도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대 문헌들은 비행 경로, 조종사 훈련, 항법 시스템,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위한 조종사의 복장과 식단까지 상세하게 다룹니다. 또한 열을 흡수하는 재료와 녹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일부는 이를 기술적인 세부사항으로 해석합니다. 비마나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묘사가 순전히 신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여전히 추측에 머물러 있으며 주류 고고학이나 항공우주 과학계에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비마나가 실제 기계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지 고대의 은유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론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비행 기계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안 만약 같은 문명이 의학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현대적인 병원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수술을 집도했던 한 남자를 만나보시죠. 이 기원전 600년의 외과 천재, 수슈루타 서양 의학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기 전, 심지어 고대 그리스에서 히포크라테스가 알려지기 전부터 고대 인도에는 치유의 기술을 제정의한 선구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슈루타, 기원전 6세기 출신의 의사로 종종 외과 수술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당시 일부 의료 체계가 영적이거나 신비로운 관행을 포함했던 반면 수슈루타는 체계적인 관찰과 외과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수슈루타 사미타에서 그는 300가지가 넘는 수술 절차를 설명하고 100가지가 넘는 수술 도구를 목록하였으며 수많은 약용식물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이 저서는 오늘날에도 역사학자들과 학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죠.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공헌 중 하나는 당시의 가혹한 현실이었던 사법적 또는 전쟁의 형벌로 인해 외모가 훼손된 사람들을 다룬 것입니다. 특히 얼굴의 훼손은 심각한 사회적 낙인을 동반했습니다. 수슈루타는 비난이 아닌 혁신으로 이에 대응했습니다. 그는 이마의 피부를 사용하여 코를 재건하는 기술, 즉 초기 형태의 코 성형술을 개발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의 재건 수술은 여전히 이 방법에서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수슈루타의 유산은 수술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종종 소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반영합니다. 그는 단지 상처를 꿰맨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역사상 가장 선구적인 치유사들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술만이 고대 인도의 정교한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전략, 지성, 그리고 전쟁 계획 또한 강력한 게임으로 다듬어졌는데 이 게임은 세상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탐험하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멋지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까요? 3전쟁과 지혜에서 태어난 체스 기원전 약 3000년경 고대 인도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충돌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게임은 차투랑가라고 불렸는데 이는 군대의 4개의 부대 즉 보병, 기병, 코끼리, 그리고 전차를 의미했습니다. 실제 전투처럼 이 게임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4명의 플레이어가 64개의 칸으로 된 판의 각 모서리에 앉아 방향에 따라 2명씩 팀을 이루었습니다. 신뢰도 중요했지만 속임수 또한 중요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동맹을 즉시 바꿀 수 있었죠. 파트너와 함께 전략을 짜다가 다음 라운드에서 그가 탈락하여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게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충성심에 의해 형성되는 정신적인 경쟁이었죠. 플레이어들은 일반적인 주사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나 뼈로 만든 길쭉한 주사위를 굴렸는데 그 고르지 않은 면이 실제 삶의 결정에서 오는 혼돈을 반영하듯 예측 불가능성을 더했습니다. 각 팀은 졸, 기사, 비숍, 그리고 왕으로 구성된 소규모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이 고대 게임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 기원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게임은 라자라는 강력한 통치자의 아내가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표는 남편을 즐겁게 하면서 신중한 계획이 무력보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신화든 은유든 그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힘이 실패하는 곳에서 지혜가 종종 이긴다는 것이죠. 차투랑가는 결국 서쪽으로 페르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용 버전의 체스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게임판 위에서 지성이 겨루는 동안 다른 인도 학자들은 무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숫자 자체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사인도에 보이지 않는 초능력, 영현대 세계가 코드와 디지털 신호로 움직이기 훨씬 이전에 고대 인도에서 한 아이디어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개념은 많은 문화에서 인식되었지만 그 무를 사용 가능한 숫자로 바꾸는 것은 소수의 지성만이 상상할 수 있는 도약이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도약 중 하나는 서기 5세기 경인도 수학자들에게서 나왔고 이는 결국 수학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이 경을 역설이나 공허한 개념으로 여겨 숫자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했던 반면 인도 학자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무에 자리를 주고 기호를 부여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수학자 브라마굽타가 있었는데 그는 서기 628년의 경을 단순히 자리 표시자가 아닌 계산에 사용하는 숫자로 사용하는 규칙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혁신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십진법 체계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적인 변화의 증거는 인도 중부의 관리오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의 사원벽에는 서기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상 가장 오래된 영이 새겨져 있죠. 산스크리트어 문장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원은 소박하고 거의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점 하나가 미적분학, 천문학, 건축학, 그리고 모든 현대 컴퓨터의 기초가 되는 이진 논리와 같은 분야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문명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학자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고대 인도의 건축가들은 그 시대보다 앞서 있었는데 아주 작은 단위까지 정밀했습니다. 5. 고대 공학자들의 정밀함. 수천 년 전 인더스 문명에 번화한 도시들에서 고대 공학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역사학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수준의 계획과 장인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이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현재의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에 위치했던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의 사람들은 상아와 같은 재료로 측정 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단순히 대략적이거나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약 1인치 길이의 단위가 세심하게 새겨져 있었고 어떤 것들은 1인치를 5,000개로 나눈 것만큼이나 미세한 눈금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밀함은 놀라우며 특히 고대 세계의 맥락에서 측정에 대한 높은 이해를 시사합니다. 이 자들은 단순한 공예품 제작 이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 계획, 벽돌 배열, 그리고 정교한 수로 시스템과 공공구조물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거리는 의도적인 격자 형태로 배치되었고 배수 시스템은 주거지 아래로 지나갔으며 건물들은 놀라운 대칭성을 보여주어 의도적인 도시 설계를 암시합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사려 깊은 공학이었죠. 이는 우리에게 진보했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기원전 1500년에 한 사람이 세련되게 깎은 상아 자를 들고 도시의 기초를 놓을 돌을 측정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고대 세계는 단지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그 독창성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도시를 계획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도시 전체에서 정직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인도의 혁신이 빛을 발하는데 이는 상업에서의 신뢰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6. 표준화의 탄생. 미터법 이전, 킬로그램과 파운드 이전, 심지어 자가 널리 보급되기 전에도 질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4000년도 더 전에 인더스 문명의 고대 시장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초기 상업의 중심지에서 세계 무역이 공식화되기 훨씬 이전에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일부 지역의 상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표준화된 무게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각각 정밀한 값을 가진 이 작고 조각된 돌들은 곡물과 향신료에서부터 직물과 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공정한 거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무게추들은 임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십진법 기반의 구조를 따랐으며 일부 학자들은 그 패턴이 현대 컴퓨팅의 기본 구조인 이진법과 유사한 논리를 암시할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현대적인 비유를 들어보자면 디지털 시대 이전의 신뢰 시스템을 상상해보세요. 하라파의 상인은 멀리 떨어진 모헨조다로에 누군가에게 옷감을 팔 수 있었고 둘 다 교환의 정확성과 가치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유된 표준은 신뢰와 효율성을 증진시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정교한 경제 중 하나에 기여했습니다. 이 성과를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디지털 도구나 레이저, 정밀 기계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모래와 돌 같은 자연 재료와 놀라운 독창성을 사용하여 인더스 계곡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넘어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중앙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문명은 과학과 무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영혼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오늘날까지도 삶의 감동을 주는 수련과 함께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7. 요가. 부드럽고 오래된 노랫소리가 바람에 실려와 5000년도 더 전 인더스 사라스바티 문명의 수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가는 헬스장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단련하며 더 높은 자각을 추구하는 영적인 길로 묘사된 신성한 경전 베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2세기에 이르러 현자 파탄잘리는 요가 수트라에서 요가를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여 호흡 조절, 명상, 윤리, 그리고 자세를 설명했는데
이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요가의 영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 모두에 대한 핵심적인 안내서가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서양의 관심이 커지면서 요가는 유럽과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성한 수련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계적인 웰니스 운동으로 진화하여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죠. 그러나 그 핵심에서 요가는 내면의 균형과 세상과의 연결을 향한 길로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든 야외에서 주문을 외우든 여러분은 수세기를 통해 흘러온 전통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균형을 찾았을 때 몸은 보살핌을 찾았습니다. 인도에서 치유 마사지로 시작된 것이 결국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8. 허브 마사지에서 현대 스파까지 샴푸가 라벤더나 코코넛 향이 나는 플라스틱 병에 담겨 나오기 전에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18세기 인도에서 그것은 부드러운 의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손으로 데운 오일을 님, 암나, 시카카이 같은 허브와 섞어 두피에 천천히 마사지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을 진정시키는 방법, 즉 치료적 접촉의 한 형태였습니다. 샴푸라는 단어는 진정시키다 또는 주물러를 의미하는 힌디어 단어 참포에서 유래했습니다. 1762년, 이 편안한 관습은 영국 상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런던의 추운 기후에서 막 도착한 한 영국 장교가 전통적인 인도식 머리 마사지의 따스함과 향기를 처음 경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눈이 감깁니다. 긴장이 사라집니다. 그는 깨끗해진 것 이상으로 활력을 되찾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영국인들은 이 개념을 영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허브 반죽은 변했습니다. 액체로 바뀌었죠. 거품을 냈습니다. 병에 담아 팔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여전히 인도의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벵골의 흑대야에서부터 현대의 스파에 이르기까지 샴푸의 여정은 진화의 여정이며 소박한 치유 관행이 세계적인 뷰티 필수품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영향력은 두피를 진정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것과 그것을 만드는 방식은 대륙을 넘어 패션을 변화시켰습니다. 9. 패션 혁명 일찍이 기원전 5000년대에 인도 문명은 세계 최초로 면화를 재배하고 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산한 실은 단지 실용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볍고 세탁이 용이했으며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시원했죠. 너무나 우아하고 유용해서 인도산 면직물은 곧 무역로를 따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지중해로 전해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패션에 대한 인도의 영향은 직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카슈미르 계곡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양모 중 하나인 캐시미어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냥의 부드러운 속털에서 얻은 이 섬세한 섬유는 너무나도 고와서 반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숄로 짜여졌습니다. 캐시미어는 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황제와 엘리트들이 착용하는 위신과 세련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추가 있습니다. 5000년도 더 전에 인더스 계곡의 장인들은 조개 껍데기를 작은 원반 모양으로 깎아 각각 2개의 구멍을 뚫어 잠금 장치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식용이었던 이 원반들은 점차 옷을 고정하는 기능적인 도구로 발전하여 현대 단추의 초기 조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대 문명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숨겨진 역사를 세상에 알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로 한 걸음 더 다가감에 따라 또 다른 인도의 지성은 직물이나 음식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파동에서 조용히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0. 라디오의 진짜 아버지 사람들이 무선 통신을 생각할 때 종종 마르코니와 같은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는 선구적인 연구로 190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공헌한 또 다른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가디시 찬드라 보스 경입니다. 1895년 보스는 콜카타의 시청에서 전자기파를 75피트, 약 23m 떨어진 거리로 전송하여 무선 통신을 시연했습니다. 신호는 벽을 통과하고 종을 울렸으며 작은 기계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이는 놀랍고도 초기적인 개념 증명이었죠. 흥미롭게도 보스는 수은 코일러라는 부품을 개발했는데 이는 나중에 라디오 기술의 다른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코니가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반면 보스는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공헌은 수년이 지나서야 더 온전히 인정받게 되었고 그는 라디오 진화의 역사에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가져오는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나라를 탐험했으면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